지금 정부 규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에 장기 특별 보유 공제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갭 투자의 형식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무한한 갭 투자가 아니라 한시적 갭 투자를 허용해 준다라는 내용과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이긴 하지만 무주택자들이 이 시기를 이용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의 부과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도 사라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저는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락장이 오면 그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락장은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면 이 10년 안에 하락장은 반드시 있지만, 이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냥 지금 10억이라고 할게요. 지금 10억인 아파트가 향후에 하락장이 와서 7억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10억이었던 아파트가 15억까지 올랐다가 떨어져서 12억까지가 하락장 낮은 가격이다라고 해서 12억의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지금 현재 10억에서 바닥이 7억일지 아니면 12억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국내외 정세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고 돈의 가치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준금리는 오르진 않았지만 금리는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렇게 경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국내 주식이라고 하죠.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으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현재 어떠냐 하면 돈은 많이 풀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됐다. 또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여파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물가들이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외국 부동산 같은 경우도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나 싸 보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외국인이 임대인이고 우리는 임차인이 되는 이런 현상들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주택자분들은 하락을 기대하고 '나는 나중에 살래.' 이것보다는 무리한 대출, 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보유하시고 장기간 10년 이상 보유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신다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면 무주택자는 집을 사시는 게 좋다. 그럼 비주거 1주택자들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느냐 매기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수에 대한 구간이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 15억 이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15억에서 25억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 이상의 고가 주택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아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주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없애지 않을까.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외국처럼 양도세 비율을 낮추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아, 세제 규제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이런 세제 규제에 대해서
피해서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거는 솔직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량이 없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매매 물량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전월세 물량도 솔직히 상당히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월세 물량은 더더욱 많지 않을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분당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양지마을, 그 다음 시범, 그리고 샛별, 이 세 개의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간이 한참 걸리겠죠. 한참 걸리겠는데, 만약이라고 해볼게요. 이 분당만, 이사 갈 곳이 없고 이 분당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돼서 5년 이후에 아니면 7년 이후에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구도심 특별법으로 인해서 진행을 빨리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근데 만약에 사업을 빨리 해서 이 분당에 있는 마을만 생각해 보면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서 실거주를 하게 만들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거주자들에게만 장기 보유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실거주를 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전월세 물량이 없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럼 재건축을 멈출까요? 재건축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럼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이주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주건 아니면 쉽게 말해서 어, 임대인들이 나와 가지고 비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줘야 돼요. 전월세를 줘야 된다고요. 근데 모두 다 들어가서 사는 상황인데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걸 정비 사업에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한대요. 이 이주를 하면 이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분당이라는 자체 마을 안에서는 전월세 물량이 더 급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확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당에서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월세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돈이 가능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 것이고 불가능한 사람들은 밀려 나갈 거 아니에요, 외곽지로. 근데 여기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보면 여기 구도심, 성남 구도심도 있고 한정을 지어서 그런 거지, 서울로 가 보도록 할게요. 서울로 가면 이 하늘색 모두가 뭡니까? 다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성수전략지구, 그리고 압구정, 그다음 여기 신반포,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음마아파트,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것들이, 그리고 한남 뉴타운, 그다음 노량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되고 여의도 진행이 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전월세 물량이 없죠. 지금 전월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물량이 없냐면 요즘은 빌라, 오피스텔도 물량이 없어요.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만약에 거주하지 않은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제외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퍼센트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10년 동안 거주를 하겠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도 세금이 무서워서 거주를 하겠다. 그럼 임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멈춰야 될까요? 못 멈춰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지 공급이 생기는데, 신규 공급이 생기는데 신규 공급을 멈출 수 있어요? 신규 공급을 멈춘다는 것은 건설업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을 포기한다는 뜻은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건설업을 살려야 되고 건설 경영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하려면 이주 철거를 해야 돼요. 이주 철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서 살아야 될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빌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물량이 없다. 즉 어떻게 된다? 전월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매매 물량이 잠겨요, 안 팔 거니까. 매매 물량이 잠기는데 전월세 물량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이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물가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누르려고 하지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결국은 세계 경기와 우리나라의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서 아니면 금융 리스크가 터져서 하락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10 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10 년이든 20 년이든 한 번 경기가 한 번은 휘청거려요. 그게 두려워 가지고 무주택으로 있는다. 정말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한 번의 횡보와 한 번의 하락 때문에 무주택으로 있는다. 결국엔 10 년을 가지고 20 년을 가지고 면 어떻게 돼요? 우상향합니다. 뭐 잃어버린 30 년 일본 이렇게 하는데 일본 도쿄의 가장 핵심 지역들 보세요. 가격이 30년 전보다 싼가 비싼가?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일본 못지않게 잃어버린 30 년을 가진 지방 도시들 많아요. 15년 전 가격 그대로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서울 안에서 경기도의 주요한 입지에서 내가 무주택으로 있는다. 나중에 전월세 시장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요, 나중에. 지금 또 오르고 있지만 이런 시장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시장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결국엔 전월세 물량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공공 임대를 만들든 임대 아파트를 만들든 공급을 많이 해 줘야지 전월세 물량이 많아져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돼야지 나중에 아파트 가격도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월세 물량이 없고 그리고 이주 철거를 해서 나갈 사람들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럼 결국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전월세 시장도 마찬가지고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물량 잠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비거주 1 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 양도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유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파생되는 전월세 물량이나 아니면 매매에 대한 매가에 대한 가격 이런 부분들, 부동산 시장의 좀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 나가면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부동산을 바라보면